굉장히 급박하게 영상을 찍어요. 저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육형 이후에 대리모형, 이런 뭔가에 대한 학문적 열정, 궁금함, 호기심, inquiry가 발생을. 영어 그만.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말을 제가 듣고, 오늘 제가 또 우리 사례관리로, 우리 사례관리로 수업을 했죠. 케바케 몰랐다고 했잖아요. 아, 쾌밖에 알았어요. 코로롱도 배웠어요. 네. 코로롱 모르시죠? 알아요. 뭔데요? 코로나. 아, 코로나. 아니. 코로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론 학생들이 우리 애들이 교수님이 편집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대요. 이 내용에만 좀 집중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대요. 그거 아니. 편집 없이 그냥 올리잖아. 더럽게 재미없어. 교수님, 네. 공부를 누가 재미로 해요? 교수님 자꾸 유튜버 되려고 꿈꾸는데 자꾸 그렇게 좋아요와 구독자 수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편집을 열심히 하냐면, 나이 들어서 노인정 가가지고 할머니들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를 이용해가지고. 은퇴 이후에 내가 뭔가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유튜브 편집자로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맨날 막 그러시잖아요, 교수님. 뭐야, 막 65세 돼가지고 70세 어떻게 할 건데요? 70세 돼가지고 복지관에 혼자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막 오영감님 막 선생님이라고 그러겠지. 우리 영감님이 막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러면 또 제가 이거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막 되게 잘난 척하고. 제가 또 한때는 뭐 이런 쪽에 좀 잠시 몸을 담았다. 몸을 담았어요? 어디 목욕탕이야? 진짜 저렴하다. 자, 빨리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 이때 짧고 굵게 할 거예요. 자, 오늘 대리모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리모형. 빠밤. 자, 대리모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형을 했을 때 제가 그 표현을 안 썼지만 이 표현을 좀 쓸게요. 주체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주체. 어떤 것에 대한 주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도 주체고, 주체의 반대라기보다는 대립되어 있는 개념은 타자입니다. 타인, 타자.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에 대한 개념이 있죠.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주체와 타자는 일정 부분에서는 반대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은 타자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우리 카메라를 찍고 있는 우리 김지조교도 타자고요. 박사님도 저에겐 타자예요. 각각 다 타자라고. 동시에 김조교의 타자는 저고 박사님의 타자는 또 저죠. 우리가 이건 항상 타자와 주체의 관계라고 좀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 기부 프로그램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은 주체와 타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기부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기부 주는 사람, 어떤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나 어떤 지역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뭐 홍수 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도네이션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나쁜 게 있으니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기부를 할 때,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체죠. 클라이언트, 피해자,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주는 사람은 타자죠.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주체와 타자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어떤 일을 일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내가 도와줘야 돼. 나랑은 관계없지만 내가 이 사람의 안 좋은 일을 보고 나도 마음이 아프고 도와줘요. 그럼 나는 간접적인 이 대상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케어하는 뭐 부모, 때로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도 간접적 영역에서는 한 팀인 거예요. 한 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한테 왜 도네이션 하겠어? 내가 그걸 보고 마음을 아프다고.
나도 똑같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간접의 영역에서는 그 범주가 얼마나 작냐 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간접의 영역에서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체로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아파. 그럼 아이가 아픈 거는 그 사람이 아이가 클라이언트죠. 그렇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도 사실은 똑같은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범주가 작기 때문에 이 고통의 범위가 되게 좁아요. 당연히 이 문제가 공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전 지구촌으로 해보자. 저쪽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콩고, 시에라리오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내전이 일어나고 고통받는 거대한 왜요? 콩고 되게 좋아해. 콩고 계속 나와. 콩고. 교수님 거무콩 닮았잖아요. 하시죠. 박사님 이거 닮았어요. A4지 닮았어요. 아, 교수님 괴롭히면 안 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아이가 아파. 마음 아프지만 뭔가 내가 미친 듯이 아프진 않아요. 왜? 범주가 지구촌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범주가 한국이다. 우리 저번에 뭐 정인이 사건처럼 되게 마음 아프잖아. 근데 그 사건이 우리 부산이다. 마음 더 아프고 우리 구다. 더더욱 아프고 부경대 아니다. 와 진짜 이 범주가 작아짐에 따라서 나의 이 타자성이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건 똑같이 느끼죠. 즉 주체성과 타자성이 이미 이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가 이렇게 좁으면 좁아질수록 주체와 타자성은 이렇게 함께 갑니다. 이거 알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일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아픈 애, 유럽에 힘든 사람이 마치 내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세인트,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전 세계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타자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인트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들은 그런 타자성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주체성인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 아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그 지도자는 어떤 조직의 리더, 지도자는 그 타자성이 좁아요. 타자성이 좁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게 내일처럼 아픈 거예요. 너도. 저도 약간 교수님 아프면 아프잖아요. 왜요? 왜요? 나도 지희가 아프면 아파. 그지, 지희야? 근데 교수님 안 그렇잖아. 교수님만 아파야지 아프잖아. 교수님 남이 아프면 뭐 어쩌라고 이러잖아. 약을 줘야지. 왜 내가 아파? 교수님 성인은 안 된다는 거야. 3인인 거야, 교수님은. 오형 3이니까. 진짜 드럽게 재밌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주체성과 타자성의 개념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이 보통 사람은 다 주체성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병리적으로 주체성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개로 타자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는 가깝게 느끼고 타인은 멀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친한 친구일수록 타자성이 좁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느낌이 금방 와닿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오늘 대리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체와 타자의 개념이 좀 명확합니다. 주체와 타자의 개념이 명확하다. 이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안경이 있어요. 박사님은 안경이 없지만 저는 안경이 있죠. 왜 안경이 없게요? 라식을 했을 라섹을 했어. 라섹을 했고 라섹 좀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고통을 즐기잖아. 항상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아픈 거 막 개를 떠달라고 그러고 항상 내가 언제 괴롭혀달라고. 막대해달라고 그러지. 자기는 막대해달라고 와, 그러지. 진짜. 저기 지야 그렇지. 지희야, 내가 언제 어제 그랬잖아. 자기 막대해달라고 그랬지. 아니, 했지? 아니 나한테 너무-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맥락이 있어요. 했어. 항상 뭐 채찍 좋아하고 막대해달라고 그러고 막 아픈 거 좋아하고 교수님이 약간 뭐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건데 끝난 거야? 이렇게? 아니야. 나는 채찍 좋아.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라식하면 라섹하잖아. 아픈 거 뭐 신경 안 써 그런 거. 자, 우리가 안경. 나 할거 혼자 해. 안경이라는 걸 봤을 때 눈과 안경의 관념을 봅시다. 눈이 안 좋았을 때는요. 벗어보세요. 네. 놀래라. 왜요? 하세요. 자, 눈이 안 좋은 사람한테 아무리
지희야 그렇게 안 웃겨도 돼 우리한테. 왜? 지 어떻게 되는? 여태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눈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까지 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수술을 받는 거는 일종의 교육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해서 눈이 좋아지는 건 교육형이 맞아요. 근데 1.5, 2.0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몽골 사람이네요. 인도 공주. 닮았어요. 인도 공주. 자,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종이 가려라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봤어. 자, 이게 교육형은 이런 식으로, 교육형은 이렇게 일정 부분에서는 좀 약간, 사실 이거는 교육형보다는 통합형이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형 통합형은 이렇게 그냥 뜯어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개조시키는 거라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수술할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을 아무리 찡그려도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경을 씌워줄 수밖에 없어요. 안경. 이 안경은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옆에 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 모든 기능이 내 눈에 맞췄지만 나는 아니에요. 보고 싶은 욕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즉 대리 모형이란 건 새로운 도구를 가지는 거죠. 왜? 나의 자원이, 나의 기능이 한계를 명확하게 맞닥뜨렸어요. 도저히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새롭게 오는 외부 자원이에요. 즉 철저한 타자성입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던 자원의 개념과 좀 달라요. 그때의 주체성과 타자성의 개념과는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타자성은 철저할 정도로 타자성이고 일종의 고용 상태예요. 내가 이 안경을 샀잖아. 내 돈을 지불해 산 내가 고용한 도구예요. 색칠도 했잖아요. 색칠도 있지. 여기 색칠 짰겠지. 내가 고용한 도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대리형인가? 뭐야? 내가 500원 좀 귤 까주는 것도. 맞죠? 그 대리형이에요. 그건 대리형이에요. 제가 귤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귤을 잘 못 가죠. 잘 못 가죠. 공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냥 안 까준대. 굉장히 타자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500원에서 안 줘. 그러면 까준대. 그래서 나는 500원을 주고 귤을 까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인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이 교환까지 얼마나 쓰는데 와, 놀랍지 않아? 나 설마 있다. 야, 난 설마 있다. 근데 그 500원 제가 줬어요. 귤 하나 까는데 500원을 혹시 500원을 주지 뭐 돈이냐? 나는 제가 줬다니까. 5원인 줄 알았어. 야, 돈 벌고 싶으면 일로 와. 귤만 까면 하루 종일 10개 먹으면 5,000원이야. 야, 씨, 살다. 귤 하나 가지고 500원 받는 거야. 처음이야, 나 그게 진짜. 아니라 그 500원을 지가 줬어요. 네, 뭐. 근데 그 500원 교수님 거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리 모형이란 건 그런 의미예요. 대리한다고. 타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자의 능력과 역량이 들어가는 대리 모형이라는 거예요. 뭔가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리 모형을 딱 생각하면 일단 머릿속에 해야 되는 건 더 이상 이 사람 못 바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내 눈처럼 내가 더 이상 눈이 어떻게 좋아져? 뭘 짓을 해도 내가 더 이상 눈이 안 좋아져요. 그쵸?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이 모형이 먹혀요. 왜? 안 그러면 교육형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이거 해? 교육형보다 대리 모형이 무조건 시간과 돈과 많이 들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아니, 당연히 싼 거 있으면 싼 거 하면 되지. 왜 이거 해야 돼? 안 된다고.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람은 더 이상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팀이 뭐 어떤 맹인 어떤 이런 계열을 해요. 아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뭐 수술도 안 되고 눈 뜨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분한테 할 수 있는 건 누군가 대신해주는 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한테는 대리모형이 통해요. 근데 그냥 뭐 충분히 교육시켜도 되는 대상들, 그냥 일반 노인들 대리모형 왜? 바로 나와요. 왜? 야, 가르치면 안 돼? 이 말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모형은 언제 쓰느냐?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일단 교육이 안 되는 대상.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부나 이런 것 같은 그런 간접적 주체도 없는 상태.
간접 주체조차도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맹인분들의 가족, 맹인분들의 가족도 직장생활하고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맹인들한테 붙을 수 없잖아. 그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 자원, 지역사회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모형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쉽게 선택하게 되면 당위성이 떨어져요. 왜? 교육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형에서 이건 교육에서 안 된다. 도저히 이거는 교육에서는 안 되는 대상이 할 때는 일단 그 다음부터는 대리 모형으로 넘어갑니다. 대리 모형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대리 모형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걸 우리가 보통 대리하죠? 일상에서 대리하는 거. 일상에서 대리하는 뭐가 있을까? 대리기사요. 대리기사. 대리기사. 대리기사 좀 네. 무서워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그러면? 대리기사 그때 교수님이 네. 돈 준다고 했잖아. 근데 또 막상 딱 그 타이밍 되니까 돈 안 준다더라. 진짜 치사하지 않니? 아니 막 오전에는 막 내가 대리기사비 주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헐 이거 마치 내가 이재용이 형한테 용돈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 아니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오해해요 내가 이재용이한테 재용이 형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리기사 얼마 주면 얼마나 재용이 형이 어이가 없어. 미쳤나 싶을 거 그건 아니야. 이재용이고 재용? 진짜 자, 대리기사. 그러니까 이런 거 일상에서 대리기사가 하지마. 대리기사 돈 받아야지. 광고비 받을만 해주고. 어째 광고비도 안 받고 광고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대리기사, 우리 일상의 대리기사, 왜 대리기사 왜 못해요? 술 마셨으니까 근데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분들한테 오라고 해? 가족 안 되지. 운전면허증 없으면 못해요. 우리 지인은 면허증 있는데 운전 못해요. 조수석에 사람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대리하는 게 뭐냐? 우리 진짜 대리하는 거 많이 있죠. 뭐 있죠? 우리 매일 이거 해서 먹잖아. 주문. 배달. 배달. 여러분이 가도 돼요. 여러분이 가서 갖고 와도 되지만 배달이 사실은 대리해 주는 거죠. 이거예요. 도대체 배달 왜 해? 내가 시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못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를 일상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의 여유, 공간의 제약, 어떤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어제 그 하원 도우미 구한다는 그것도 대리죠. 일종이 그렇겠죠. 네. 엄마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사람을 쓰는 거. 못하니까. 이걸 대리하는 거예요. 기능을 대리하거나, 역할을 대리하거나, 뭐 어떤 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체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도저히 주체나 주체의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해요.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공간, 능력, 정보의 제약을 딱 경험한 순간 그때는 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이 없어. 근데 쿠팡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주문을 해주는 거. 이것도 대리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 아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교육을 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도시 사는 할아버지들은 있다면서요. 있죠. 시골 사는 할아버지들은 없다면서요. 많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어떤 조회에 나오는 그 학생이 그랬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사는데 스마트폰도 없다고. 내가 한 말 안 하니까 학생이 직접 했다고. 지야, 너 할머니 할아버지 스마트폰 쓰시지? 맞잖아. 스마트폰 쓰신대요. 스마트폰 갖고 계셔? 할머니 할아버지 스마트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없어요. 죄송해요. 너도? 제 거짓말한 거야. 5초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대리한다는 모형은 항상 한계를 생각하세요. 클라이언트가 가진 한계.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빠밤. 그러면 도대체 대리한다는 우리 이제 주체는 그렇다 치고 대리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대리 모형 넘어가는 건 실수 잘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대리하냐고 생각했을 때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자, 대리운전을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오케이. 술을 마셨어. 네. 그러면 누굴 데리고 와야 되죠? 외부 자원? 일단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죠. 안전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근데 면허증
따고 이틀 된 애를 대리운전 시켜? 지희 같은 애 데리고 오면 되겠어요? 안 돼. 그 옆에 타긴 탔지. 술먹은 아저씨 탔으니까 운전은 할 수 있어. 지 생각에는. 근데 이게 대리가 되냐고. 말도 계속 걸어줘야 되는데. 어. 지희야 이쪽이야 어. 이쪽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저씨 잘 텐데 어. 안 된단 말이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타자가 누군지를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고민을 안 합니다. 하원 도우미도 어. 예를 들어서 하원 도우미를 대리로 쓸 거야 엄마가. 근데 어제 그 뭐라 적혀있어 벽보에 안전하게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 하원 도우미를 찾습니다라고 적혀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손 털고 뭐 조직폭력배를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아니, 그게. 할 수 아니, 없잖아요. 이런 애는 안 좋고, 한 80에서 90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이 하원 도우미 못 해요. 이 아무리 못하지. 인지가 좋아도 손 떨려가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잊어버리고 막 시간 애 픽업 가야 어.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그 타자가 어떤 타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을 안 해요. 이게 주로 이야기해 보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자 막 갖고 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안내견 그 맹인 안내견 프로그램에서 그냥 대학생 하겠대. 대학생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개를 돌보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개를 함께 코옥을 해줘야 되는, 즉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매 학기 변해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상자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 잘 되겠지라고 판타지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할게. 주체의 어떤 욕구와 이 타자가 아구가 맞아야 돼요.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 주체가 봐. 내가 원숭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빨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나? 아, 그치. 뭐 그런 거. 그치. 근데 내가 지야 원숭이 해봐. 원숭이. 호접란 그러면 얼마나 웃겨 상황이. 안 웃긴데? 웃겨? 호접란 라비 모양이라서. 안 웃긴데? 잔나비인가? 잔나비인가? 그럼 자, 다시 원숭이 해봐. 원숭이. 허민 그러면 웃겨. 나 웃겨. 별명 원숭이였어요. 허원빈 원자 들어가잖아요. 진짜요? 원숭이 닮았어요. 원숭이 닮았어요. 교수님 뚜런빵 닮았어요. 진짜 트러프 닮았네 오늘. 자 어쨌든 이렇게 주체가 원하는 것과 타자가 할 수 있는 게 아구가 맞아야 된다고. 근데 니들이 자꾸 짜오는 프로그램 보면 이게 아구가 안 맞아. 그 주체가 원하는 할 수 있는 원하고 필요한 것과 타자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를 막 하려고 해. 이때면 뭐 이때일 수 있겠지. 근데 분명히 다른 것도 많은데,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그걸 써야 되냐는 거야. 굳이 갤럭시 써도 되는데 굳이 애플 막 쓰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돈만 비싸게 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이거 되게 싸게 했거든, 공짜로. J7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타자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좋아하는, 주체가 필요로 하는, 주체가 할 수 있는, 주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타자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이 대리 모형의 핵심 키입니다. 그러면 이 대리 모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IT를 이용할 수도, IT 자체가 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대인이 어떤 게 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것도 다 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타자 그러면 사람 한 명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하나의 시스템도 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대화했던 한 팀은 지금 약간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전화해서 어떤 노인의 어떤 커뮤니티 참여를 도와주는 시스템, 안내원도 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 그러면 꼭 사람이 만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타자라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안내 콜센터 직원 또 타자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대신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인터넷 가서 웹사이트에서 자기 그 핸드폰 프로그램 같은 거 얼마든지 본인이 조정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 근데 전화하잖아. 전화해서 저 요금제를 7만원짜리를 5만원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전화해서 바꿔주잖아. 그 타자 대리 모형이에요. 지금 다 앱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가능한데도 전화해서 해요. 교수님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교수님 얼마 전에 네. 뭐였지? 보쌈 먹을 때 네. 전화 직접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셨잖아요. 보쌈이요? 황령산 보쌈에서 황령산 보쌈이요? 했어요.
황명상 보쌈에서 그 왜 카카오톡으로 영수증 받을 거라고 이제 아, 들어보셨는데?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영수증 받을 거라고 어. 카드 이제 맞아. 영수증 안 받을 거라고 그거 황명상 보쌈집에 보쌈 먹고 있는데 혼자 스피커폰으로 전화해가지고 고객센터에다가 자기 영수증 안 받을 거라고 전화하는데 할아버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할아버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안내원 연결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크게 전화해가지고 자기 그거 안 할 거라고. 저는 혹시나 그 직원이 실업을 할까봐 한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해줘야지. 이거 있잖아. 이런 게 많이 진짜 직업군이 되면서 하는 거죠. 잘해요 여기서. 훌륭하시네요. 배달의 민족도 얼마 전에 처음 하셨잖아요. 네? 배달의 민족 처음 하셨잖아요. 오 신기하다. 오 막 이러면서 하셨잖아요. 많은 쿠폰도 받았잖아요. 배달의 민족으로. 진짜 요새는 고마워야 돼요. 나같이 이렇게 젊은 자, 우리처럼 젊은 이렇게-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런 이렇게 신기술을 쓰는 거야. 그치? 대리 모형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 모형이 별게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는 모형은 대리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경영학에서는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교육을 안 하고 대리를 해도 얼마든지 내가 돈 내니까. 근데 복지 영역, 특히 사회 문제 영역에서는 교육이 할 수 있는데 대리를 시키는 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리 모형을 운영하면 된다. 그죠? 여기까지 대리 모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안녕.